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도발입니다. 네, 도발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뭐랄까 단순한 장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되게 치밀하게 계산된 어떤 전략? 심지어는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다층적인 개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게 도발이라는 게 뭐 개인 간의 관계에서부터 저기 국제정치 무대까지 아주 다양한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게 또 흥미로운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와, 그 부분은 좀 더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 작동 방식하고 영향력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가장 좀 이해하기 쉬운, 근데 사실 제일 좀 불쾌할 수 있는 유형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순전히 악의를 가지고 남을 자극해서 좀 어리석거나 해로운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도 명확히 나와 있죠. 그냥 남이 고통받는 걸 즐기거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목적으로요. 맞아요. 특히 그 쿡쿡 찌르기라는 표현이 탁 와닿던데 이게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 쿡쿡 찌르기.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은근히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뭐랄까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교묘하게 상대방의 인내심 같은 걸 계속 건드리는 그런 행동들이죠. 아, 네네. 이 분석에 따르면 이런 행동들이 특히 감정적으로 좀 취약하거나 자기인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더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 에이, 신경 쓰지 말자 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확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휘말리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마치 도발하는 사람이 그 반응을 보면서 뭐랄까 어떤 에너지나 만족감 이런 걸 얻는 것처럼 보인다는 분석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서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지배욕이나 우월감 같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수준의 심리가 더 큰 규모, 예를 들면 뭐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타난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제공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이런 개인들 사이의 쿡쿡 찌르기랑 아주 유사한 패턴이 국제관계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선전활동을 막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국경 지역에서 일부러 막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네네, 뉴스에서 가끔 보이죠. 네. 그게 결국은 이웃 국가의 안정을 해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인 건데 근데 이제 자료에서는 이런 행동의 책임은 결국 스스로 져야 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 돌아온다. 뭐 이런 경고군요. 국제적인 도발 행위가. 그렇죠. 부메랑처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확 다른 관점이 나오네요. 도발이라는 게 아주 드물지만 좋은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요? 이건 진짜 의외인데요? 네, 저도 이 부분 읽고 좀 놀랐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죠. 네. 이 자료들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좀 안 좋은 습관이나 부정적인 면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주 미묘하게 티 안 나게 하지만 꾸준히 자극을 주는 방식 이런 긍정적 도발의 가능성을 언급해요. 와. 심지어 이걸 위대한 기술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물론 이게 논란의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좋은 의도라고 해서 이런 방식이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죠. 의도가 좋다고 방법까지 다 용납될 순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겉보기에는 부정적인 행동 원리가 어쩌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심지어 어떤 자료에서는 이게 뭐 마법적인 작업이라던가 우리 잠재의식의 영역에서도 이런 도발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까지 하니까 그 적용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런 외부의 쿡쿡 찌르기나 혹은 가끔 우리 안에서도 불쑥 올라오는 그런 도발적인 충동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이 자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꽤 명확한 대응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그런 충동이나 외부 자극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 인지하는 거요? 네, 자기인식의 출발점인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 충동이 시키는 업과는 의식적으로 정반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반대로 행동한다.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셋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좀 다짐하는 거예요. 결심.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잠들기 전에 자기 암시 같은 걸 통해서 이런 태도를 좀 내면화하고 강화하는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암시까지요? 네. 결국 핵심은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자기 통제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발이라는 주제를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청취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악의적인 장난 수준에서부터 국제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또 아주 드물게는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까지 도발이라는 게 참 인간관계와 영향력의 복잡한 면을 잘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확실히 좀 독특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의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흔히 저건 나쁜 거야, 부정적인 거야 라고 딱지 붙이는 그런 특성이나 행동조차도 어떤 숨겨진 목적이 있거나 심지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우리 자신 안에 어떤 어려운 부분들, 좀 다루기 힘든 부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